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1일 플로리다주 당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챗GPT와 오픈 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용의자의 챗GPT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챗GPT가 범행 전 상당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용의자가 챗GPT에 근거리에서의 총기 유력과 어떤 탄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격 당일 용의자는 챗GPT에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학생회관이 가장 국민의 시간대는 언제인지 등도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의자가 12게이지 차건과 글록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방법도 물었는데 챗GPT는 총격이 시작되기 불과 3분 전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플로리다주 텔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닉스 이크너로 현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성명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오픈 AI는 챗GPT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에서 널리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제공했을 뿐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오픈 AI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새로운 법적 영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챗봇의 설계 관리 및 운영에 인간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한 수준인지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은 챗GPT가 사람이었다면 살인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총격 사건의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이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상사인 간부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의 B씨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이 자신과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 채 B씨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진, A씨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어 문구까지 사이좋은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모두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씨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입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거라 며칠을 고심한 A씨는 B씨를 성폭력 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도대체 뭐지? 연인 관계인 것처럼 묘사된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 그리고 모욕감이 밀려. 하지만 3주 만에 나온 경찰 판단은 혐의 없음. 노출이 그리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앵무새처럼 자기들은 이제 판례의 딸뿐이다.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체 중요 부위만 안 보이면 되는구나. 성관계나 나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성적 불쾌를 느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경찰은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는데 검찰은 그마저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은 B씨는 직위 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 주민센터로 배치됐습니다.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도 징계도 없었습니다. 좁은 공직사회에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 이제 낙인이 찍힌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마주칠까 봐 4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B씨는 SBS에 예전부터 연예인 사진 등으로 합성을 취미 삼아 해왔다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안희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만으로도 시청자분들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명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B씨는 고소를 전후해서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진 출처가 잘못된 건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크리에이팅 좀 즐기려고 시도해 본 거다. 좀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자신의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협박성 내용도 담겼습니다. 취재진을 직접 만난 B씨는 어깨에 손을 얹으라고 주문하니까
끌어안는 형태로 AI가 만들더라. 너무 잘 만들어서 생긴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신의 탓이 아니라 AI를 탓하는군요. 그런데 이 경찰이나 구청이 이 사건을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구청 측은 일단 경찰이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해서 규정에 따라 복직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식적으로 문제인 건 맞는데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AI 합성 관련 범죄 판례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폭력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네, 근데 이 시스템과 제도는 못 따라오고, 핵심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인데 인식 개선이 없고서는 이런 문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는 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니까 민원인 사진으로 이런 취미 생활을 계속할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A씨는 경찰에서 생성형 AI 챗 GPT의 조언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6시쯤 평택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1,7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GPU 3개를 훔쳐 달아났는데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SBS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단단한 물체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쓰이는 해머 드릴을 이용해 유리문을 부순 뒤 판매점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 정도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지만 A씨는 그 사이 훔친 GPU 3개 가운데 2개를 팔아치웠습니다. A씨는 각각 700만 원과 270만 원짜리 GPU 2개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 원과 100만 원의 헐값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처 처분하지 못한 800만 원 상당의 GPU 1개는 회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챗 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절도를 해서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 사건 수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실제 챗 GPT의 말대로 범죄 수익금 590만 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이 완료되지 않아 이런 진술이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가 중고로 판매한 GPU 행방을 추적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해 12월 학부모인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빨리 얘기해줘, 엄마. 어르신 많이 얘기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남성은 갑자기 훌쩍 있는 아이 목소리를 들려주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얘가 마시고, 나보고 네. 하고 욕을 했어요. 네.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계좌번호 메모해봐. 50만 원만 해줘. 다른 피해자가 받은 전화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발로 차고해서 내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다고. 지금 통화 상태로 핸드폰 수리비 50만 원만 입금해. SBS가 숭실대 AI 보안 연구센터와 함께 남성이 들려준 아이 목소리를 딥페이크 음성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해보니 AI로 조작해 만든 가짜 음성이었습니다. AI로 생성한 목소리들은 인간 목소리랑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운율이 자연스럽지 않다든가 뭐 액센트라든가. 그런데 인간의 귀로는 사실 이거를 감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I 조작 음성 등을 활용한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늘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아이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아냈을 걸로 추정되는데 피싱범들은 50만 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갈취했습니다. 초반에 그런 애 목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경찰도 와 있는데 애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이체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